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한화 이글스의 최근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투타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SSG와 3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승률 5할을 회복하며 순위도 공동 5위로 바짝 끌어올린 가운데 오늘부터 열리는 NC와 홈 3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권 도약도 기대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번 분위기를 탄 타선은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대1로 끌려가던 5회 찾아온 투아웃 주자 2, 3루 기회에서 플로리얼이 깨끗한 우전 안타를 치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타석에선 3루타를 친 뒤 수비에선 완벽한 점프 캐치도 선보인 노시환이 공수에서 맹활약한 한화는 SSG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승률 5할에 복귀했습니다.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진 뒤 타선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특히 1할 때 타율에서 허덕이던 플로리얼이 최근 10경기서 17개 안타를 몰아치며 완전히 깨어난 모습입니다. Al fin y al cabo, como bateador, hay momentos que uno llega, hay momentos que, ¿cómo te digo? Que hay esos momentos que uno call stretch, que uno podría decir. Pero al fin y al cabo yo estoy tratando de hacer lo mismo, tratando de ir agresivo y tratando de conseguir mi picheo y cuando me lo tiran, tratar de ponerlo en juego.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각각 3승, 2승을 거두며 선발진을 이끄는 가운데 영원한 몬스터 류현진도 이날 승리로 올 시즌 2승째이자 자신의 KBO 통산 110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아기 독수리 조동욱과 정우주는 1이닝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함께 프로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승리, 홀드, 세이브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추가하면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많이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승리를 추가하고 싶고 그래도 근데 중간에서 승리를 한 것보다는 제가 향후 더 열심히 해서 선발로 뛰게 된다면 선발 투수로서 해서 선발승을 좀 챙기고 싶습니다. 주연상이 빠진 뒷문은 미스터 제로, 평균 자책점 제로의 김서현이 벌써 5개의 세이브를 챙기며 든든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리그 공동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한화는 대전 홈구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를 포함해 NC와의 주말 3연전에서 상위권 도약을 정조준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한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께서 12%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약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갤럽도 오늘 1위 했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되겠나?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저지하고 이재명을 잡을 사람이 누군가?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홍준표가 나가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이 확산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실과 네. 국회 세정 이전을 반대하셨습니다. 행정 수도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이제 상징이라 같은데 충청인의 바람을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입니다. 그건 위헌입니다. 정치인들이 그 현혹시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개헌을 하게 되면 저는 양원제로 가려고 합니다. 네. 상원하고 하원하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고 하원을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을 하면서 양원제로 해서 하원이 통째로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나는 그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마다 수도 이전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합리적으로 해야죠. 지금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계속 유지시킬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원으로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원제로 가고
하원을 통째로 새정시로 가는 게 맞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20일 국민의힘 이제 1차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어제 한 후보하고 만나셨잖아요. 처음 봤어요. 네.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만나보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당 대표한테 비판한 겁니다. 당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네.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라. 대통령한테 깐죽대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탄핵 사태가 온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면 탄핵 사태 온다.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친 것이고 나는 또 한동훈 대표한테 야단 칠 자격이 있죠.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봤습니까? 아, 이야기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봤어요. 나중 후보가 되시면은 같이 다 끌어안으시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도 들어오겠죠. 경선하고 안 들어오면 정치 못하지. 한덕수 대행께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에이. 또 나중에 최종 후보와 에이.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극히 비상식적인 낭설이라서 난 거기 답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짓 할 사람 아니죠. 네. 그분 평생 관료입니다. 네. 어제 정견 발표에서 이번 나라의 혼란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 생각도 그거는 드는데. 기자들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예. 나라가 3년 동안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힘든 것은 국정 혼란이 오고 힘든 것은 그 두 사람의 반술 지적입니다. 혼란의 책임은 두 사람한테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책임을 졌으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도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고 이건 맞지 않다. 계엄 사유도 안 되고 그러나 탄핵은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굳이 그게 계엄 사태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두세 시간 해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가 없으니까 굳이 탄핵으로 쫓아내지 말고 그냥 자신해야 할 기회를 주자. 내가 그 주장을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자. 그 뜻이었어요. 네. 근데 탄핵 찬반에 대한 거 거기에 흑백 논리로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경제 정책을 보면은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투기하는 사람한테 투기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투기하는 사람한테 투기로 얻는 이익을 전면 박탈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래도 투기하려면 투기해보라 이 말이야. 부동산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지역 사정 따라 다 틀려요. 대전은 대전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 조정 권한을 다 가져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틀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형 집행, 또 핵무장, 그리고 군 가산점제 부활 같이 찬반 갈등이 야기되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나는 그걸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하고 접근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흉악범이 지금 사형집행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그런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거기에 당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진짜 가슴 아린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거야. 거기에 무슨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핵무장도 그래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하지만은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그걸 갖다가 주저합니까? 미국과 당당히 이야기해서 요구를 하고 IAEA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위적인 방어적인 네. 핵무장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김정은이 핵노에 대해서 네. 매일 공갈 치는데 그거 당해야 되는데 또 문재인이나 DJ 정권처럼 북에 아부나하고 달러나 갖다가 퍼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 가산점 제도도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그 군 가산점 제도 좀 주면 어때요? 민주당에선 명태균 그 관련 의혹을 얘기하면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흠집내는 거 보고 참 후한무치하다. 자기 후보 한번 뒤돌아봐라. 세상에 그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국제관계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복잡해져 있어요.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스트롱맨이 나와야 돼. 홍준표가 제일 적격이지 않습니까? 30년 정치 경륜도 있고, 네. 세상 보는 눈도 바르고, 정의롭고. 제가 지금 43년 공직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뇌물 스캔들이 있습니까? 바르게 나라 운영할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가 8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당도가 높아 인기인 델라웨어 포도가 최근 대전에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델라웨어 포도 주산지답게 올해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빠른데요. 여름 대표 과일인 포도의 조기 출하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알이 연근 포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탐스럽게 반짝이는 자줏빛 알맹이가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연한 과육과 씨 없는 포도로 알려진 델라웨어 품종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로서 통상 6월부터 나오지만 산내에서는 그보다 2개월여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시설하우스 재배로 출하 시기를 앞당긴 덕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포도 재배하기에 좋고 그동안 또 몇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가온에 대한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갖은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델라웨어 포도는 평균 18에서 20브릭스의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곳 산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델라웨어 포도는 전국 생산량의 70-80% 수준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온화했던 날씨에 이전보다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이른 출하로 꾸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온이 약간 좀 높아갖고 우리 이 포도가 좀 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갖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는 대전 동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로 첫 해외 수출에 나서는 등 판로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내 지역 80여 농가는 오는 6월까지 270여 톤의 포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열고 있는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이 전주에 있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의 역사와 철학을 다룬 G1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의 벽이 대상을 차지한 가운데 TJB에서는 이수복 기자가 다양한 특종 보도로 민방뉴스 보도의 신뢰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네트워크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0회 세계과학문화포럼이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이틀 동안 AI와 인간 중심성, 하이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개막 공연에서는 박종화 서울대 교수가 AI 피아노와의 앙상블을 선보였으며 국내외 석학과 유명 연사들이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이그노벨상 수상 경력이 있는 박승민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교수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주제로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김일수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탄핵 심판생 중계 관련 사과 발언에 대해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김 부교육감의 사과는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교육청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공문을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일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JB가 지난해 7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30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할섭 대전시의원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함께 일하던 30대 여직원의 엉덩이와 손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33km로 달리다가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봤고 A씨는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 보건소는 지난 2월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사후관리 서비스를 장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사고 발생 지역인 입장면 도립리 경로당에 매주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교육과 긴장 완화 마사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6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1:1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